자, 먼저 현재 리플이 또 지지 라인을 현재 완전하게 이탈을 했습니다. 자, 오늘 리플이 과연 어느 구간에서 강한 지지 라인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진짜 바닥은 어디가 될 것인지부터 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까지 여러분들께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보시다시피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기술주들이 폭락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면 지수 자체가 지금 나스닥이 어제 같은 경우는 2.5%까지 하락을 보여줬었고, 현재 시간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줬는데 아마 밤 시간 정도 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이제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뭡니까? 만기일이죠. 만기일인데다가 더해서 여기서 문제가 뭐죠? 이 만기일이다 보니까 시장의 자금들이 좀 많이 이탈하는 시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낙폭이 좀 더 확대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지지 라인을 제가 좀 이따 잡아 드릴 건데, 그 지지 라인이 한참 밑에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지 라인을 맞춰가지고 지지해주고 다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 나스닥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셧다운 때문일까요? 대부분 이제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로 알고 계시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셧다운은 이미 막았다라고 이렇게 오늘 오전에 기사가 나와서 제가 오늘 저희 채널에 게시물에다가 이렇게 또 올려드렸었죠. 근데 이렇게 셧다운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기에는 셧다운을 막았다라고 얘기가 나와줬었고, 셧다운을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셧다운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라기보다는 현재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만 두고 우리가 보고 있지만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체 위험자산 시장군 안에서 돈의 흐름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봐야 돼요. 그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이 위험자산 시장 속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느냐, 아니면 이제 안전자산 시장, 대표적으로 채권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무튼 지금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좀 더 추려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채권 얘기하니까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진짜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채권을 미국에서 찍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가 이제 정부를 운영하려면 돈을 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돈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세금 수입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채권 이야기할 때 쉽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년물짜리 현재 미국 채권을 이제 샀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1억 원어치를 우리가 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1억 원어치에 대한 돈을 이제 미국한테 빌려주는 것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이 발행되었을 때 이자가 있게 되는데, 그 이자만큼 이제 10년물이면 10년 후에 미국이 우리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이 두 번째, 이 채권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 정부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신용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가 신용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금리를 싸게 해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 신용 점수가 낮으면 우리가 금리를 높게 해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한도 자체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신용도를 볼 때 이 채권 금리가 그 신용도와 비슷하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최근에 어땠나요? 15, 16일 날 이때 바닥이었었잖아요. 그쵸? 이때 왜 올랐어요? 셧다운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셧다운이 해결이 됐죠. 그쵸? 근데 올라가고 있어요. 이 신용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마찬가지로 채권이라는 것도 이 발행을 계속 찍어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코인으로 따지면 공급량과도 같은 개념이에요. 앞으로 계속 채권을 마구잡이로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그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2월달,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2월, 5월, 그리고 8월, 그리고 11월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날짜가 뭐냐면 공급 쇼크가 오는 시기예요. 왜 그러냐면 평소 이제 채권 발행은 매달 매주마다 합니다. 매번 해요, 매번. 근데 그 다른 달에 비해서 2월달, 5월달, 8월달, 11월달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채권들을 더 많이 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2월이 다가오기 전에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위험자산 시장에서 많이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월 초에 보통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보시면 이 옥션 데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매 날짜가 2월 2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때 되면 다시 안정세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월 말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2월, 5월, 8월, 11월. 자, 어떻게 보면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달이다라는 것이죠. 보통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침체된 분위기를 보이잖아요. 자, 2025년도에 반등이 언제 나왔었죠? 4월달. 왜? 5월달에 뭐가 있었나요? 5월달에 이제 채권을 대규모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4월 말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반영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뭐 관세라든지 여러 이슈들이 분명히 있었던 부분들이지만 채권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뭐 다 설명을 드렸지만 채권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다시 상승세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시장의 자금이 이탈하다 보니까 위험자산 시장도 투매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2월 초가 이게 끝나게 되면 결국 안정세에 대한 흐름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미 2,600원대를 이탈을 했지만서도 이 구간을 지켜주고 다시 한 번 더 내렸다가 다시 회복해주는 흐름들이 바로바로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지지를 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건데, 자, 오늘 영상은 조금 어떠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길게 잘 들어주셔서 사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거나 걱정되시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씩 보면서 답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반등 나와줍니다. 아시겠죠? 시장의 자금도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리플이 과연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해줄지, 이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자, 보시면 이것도 좀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설명을 엄청 잘하는 건 또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 좋은 정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지금 올라가는 코인들 많이 있죠. 자, 지금 시장이 하락장이 아닙니다. 지금 바닥이 나왔고 지지해주는 위치예요. 시장이 떨어지고 리플, 비트코인 다 떨어지는데 왜 이런 것들이 올라가겠습니까? 시장에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단타도 지금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에도 여러분들 리플 추가 매수 하셔야 되고 뭐 다른 코인 추가 매수 하셔야 될 텐데, 주말 동안 쉬지 않고 제가 단타 계속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단타 들어오는 것도 아침에 나가거든요. 보통 9시 땡 하면 급등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아침에 내일도 그렇고 일요일날도 그렇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단타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카이트 같은 경우도 140원 이하에서 나갔었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들고 갔죠? 어제까지. 어제 230원, 220원짜리에서 매도하면서 50% 넘게 또 수익 챙겨왔잖아요. 지금 프로젝트 코인 지금 이번에 아침에 나갔었거든요. 아침에 올라온 글도 꼭 체크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어디까지 지지 라인 될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고정 댓글란에 구독자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시나 안 들어와 계신 분들 계실까봐. 이미 지금 다 들어와 계시긴 하는데, 여튼 지금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라는 게 뭐냐면 이게 한국말로 직역을 해보게 되면 실현 가격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코인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르게 해석을 하게 돼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고래들, 이 세력들, 계속 모아가고 있는 전체 세력들에 대한 평균 단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측정하는 방법이 뭔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리플을 매수하고 나서 어디에다 보관을 하세요? 업비트나 빗썸에 보관을 하시죠. 따로 지갑에다가 보관하고 계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이상의 매입을 하고 있는 고래들은요, 거래소에다 두게 되면 결국에는 해킹 리스크라는 게 분명히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플을 거래소에서 매입을 하든 장외 거래소를 통해서 매입을 하든 간에 그걸들을 통해서 지갑에다가 보관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보통 매입하고 나서 바로 지갑에다가 1분 1초 이런 거 가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1초마다 그냥 바로 이체를 시키게 돼요. 한 몇 분 걸리긴 하겠다만 이제 매입하고 나서 바로 이체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매입했을 때 가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체를 시키게 되면 온체인 상 안에서, 블록체인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라는 게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남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흔적들을 모두 총합해서 만든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 초록 색깔 선이 바로 이 세력들의 평균 매입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이 검은 색깔 선은 리플이고요. 이 초록 색깔 선이 뭐예요? 바로 리플의 세력들의 평균 단가예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그어봤는데 어떤가요?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하락 추세 나오게 되고요. 이 라인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급등 나오죠. 이 라인 반대로 지지해주고 이탈하니까 또 하락 추세. 그리고 돌파하니까 박스권 만들고 급등. 그렇죠? 여러분들이 리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모르시면 안 되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 그대로 이 구간은 강한 지지와 강한 저항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도 내려왔다 급락 보이고 나서 바로 급반등 보여주죠. 지지해주고 반등 보여주죠. 이탈하니까 급락하고 또 저항 맞죠. 그러면 이 다음에 현재 지지 라인은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자리잖아요. 근데 이 자리가 약간 갭이 좀 있습니다. 좀 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오른쪽에 제일 가에 보시게 되시면 검은 색깔 리플의 가격이죠. 자, 이거 초록 색깔 형광 색깔이면 얼마예요? 1.49달러예요. 자, 지금 리플이 여기서 추가 급락이 나와줘도 여기는 강하게 지지해줄 수밖에 없는 정말 강한 지지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 한번 체크해볼까요? 1.49달러 했었잖아요. 현재 이거는 코인베이스의 리플 차트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까지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강한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저점을 잡을 때는 여기 구간을 반드시 우리가 노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죠? 오늘 만기잖아요. 주말에 이게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재 만기가 지나게 되면 반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이 강한 지지 구간이라고 보고 있지만 혹여나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이 구간이 강한 지지 구간, 여기보다 더 강하게 지지해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관망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구간이 혹여나 오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게 반드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그럼 1.49달러. 자, 이제 원화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했을 때 14.5% 하락한 구간이에요. 14.5%, 대략 15%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현 시점에서 2,180원이 강한 지지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리플 들고 계신 분들 추가 매수 타점은 제가 여기다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빠르게 회복을 할 경우에는 지금 밑에 자 이전에 한번 보시면 어떤가요? 자, 이때 어땠어요? 밑꼬리 달고 다 회복을 시켜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만들어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때도 보시면 어떤가요? 자, 이때 2,900원, 3,000원대부터 해가지고 20%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 말아 올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리플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추가 매수 고려하고 계신 분들, 신규 진입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주말 동안의 흐름들 보게 되면서 타점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자방 꼭 체크하고 봐주세요. 혼자서 하시면서 많이 불안해 하실 텐데 저희 구독자방 안에 계신 분들은 모두 리플을 보유하고 있고 같이 얘기 나눠보면서 하다 보면 정말 아무래도 혼자서 하시면 많이 걱정이 되잖아요. 또 같이 하게 되면 그래도 좀 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방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독자방은 제가 고정 댓글란에 남겨놨으니까 그거 신청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바로 링크 전달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힘내시기 바라고요. 진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